두 번째 물리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리실, 과학실 3실이 물리실인데, 여기 과학 3실에서 운동장을 바라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가 정말 강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강원의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벚꽃들이 지금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장 이쪽을 펴시면 물리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고요. 대단원은 역학과 에너지, 그 다음 중단원은 힘과 운동. 여기에서는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배우는 것이 이 단원입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운동. 교과서로 보면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로 보면 12쪽 여러 가지 물체 운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이란 무브먼트 또는 모션이라는데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열심히 운동하자 할 때 체육 시간에 말하는 운동과 다른 뜻이 되겠어요. 우리 물리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 이걸 운동한다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말을 해요. 물리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다. 자, 이동거리하고 변위. 이동거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였죠? 스칼라를 향해 있어요. 이동한 경로의 총 거리, 길이를. 자, 경로에 관계없이 다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 displacement라고 해서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자,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직선을 최단 길이를 연결합니다. 최단 길이.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는 화살표의 방향을 함께 표시해야 된다. 근데 단위는 똑같이 사용해요. 거리나 변위의 단위는 표준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 자, 표준 단위가 뭐라고요? 미터. 미터. 자, 킬로미터, 센티미터, 인치, 마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국제적으로 쓸 때 과학 시간에는 무조건 미터를 쓴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이 있어요. 출발점이 있는데 출발점에서 자, 이렇게 이동거리가 있어요. 디스턴스 이런 경로를 따라서 가죠. 하지만 변위는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최단거리 직선으로 표시해버린다라는 거. 빨간색이 변위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디스턴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빙 돌아서 디스턴스라고 써져 있는 이렇게 이것을 다 더하면 몇백 메타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거리보다 훨씬 짧게 되겠죠. 변위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선생님 친구들이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 한 번씩 등산을 하는데 뭐냐면은 설악산을 가는 거예요.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이에요. 설악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대청봉. 자, 그러면은 이 대청봉이 여기가 있다면 이 대청봉을 가려면은 이렇게 구불구불 등산로가 난리가 아니죠. 이렇게 구불구불. 자, 여기가 오색이라고 하는 약수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대청봉이 얼마 남았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냐면은 1605m인가 1600 얼마더라? 하여튼 대청봉의 높이가 1000 얼마더라? 1600m라고 한번 가정해봐. 1605m인가 하여튼. 해발 높이가 바닷물 표면으로부터 1600m 높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색 약수터에서 이렇게 가면 이제 표지판이 있어요. 대청봉까지 얼마 남았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가도 이게 거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우리는 이동 거리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 거리로 보면 한 5km 걸어온 것 같은데
편말상으로 보면은 여기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대청봉 얼마 남았다. 별로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산에 있는 편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대청봉을 이렇게 수직으로 점선을 그었어요. 그랬을 때 현재 표지판이 있는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직선 거리예요. 이렇게 같은 높이의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편말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12km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기서 5km, 6km를 이동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1km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말에. 그러면은 대부분의 등산객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표지판 잘못됐어.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표지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11km라고 적어져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변위를 말하는 거예요. 변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전쟁을 하잖아요. 6.25 때 전쟁했잖아요. 그러면은 포병이 여기에 있어. 그런데 대청봉까지의 수평 거리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표지판에. 그 포병들이 남겨놓은 것을 그대로 여기에 편말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12km인데 5km, 6km 이동해가지고 보니까 또 11km, 1km밖에 안 왔대. 왜냐면은 여기 같은 높이의 해발에 이 거리, 변위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악산을 가서 표지판을 보면 정말 잘못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나게 하루 종일 걸어도요, 5km, 6km가 줄어들질 않아요. 그것은 이 같은 높이의 해발,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병이 있을 때는 여기 수평 거리가 얼마인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야. 그랬을 때 포를 쏠 때 포의 각도를 몇 도로 이렇게 쳐들고 쏘아야 되는지, 화약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준 자료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동 거리는 표시를 할 때에 스트리트해서 S로 표시해요. 이동 거리는. 그런데 변위는 벡터니까 어떻게 표시하냐? 문자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요. 문자 위에다가. 자, 그래서 이것은 이동 거리를 뜻하는 거고, 이 기호는 S 벡터 이렇게 읽는데 변위예요. 변위. 자,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는 표준 단위가 미터라고 했고요. 킬로미터, 1000m를 킬로미터라고 하죠. 하여튼 국제적으로 쓸 때는 무조건 미터를 쓰고요. 뭐 1인치가 약 2.5cm 정도 되고요. 1마일은 약 1.6km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 많이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많이 표준 단위를 씁니다. 자, 단위는 길이의 단위를 계속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력과 속도로 가겠습니다. 속력은 스피드예요. 영어 단어로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이동거리. 그래서 속력은 스칼라예요. 스칼라량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주로 쓰는 게 속력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의 자동차에 속력계예요, 속도계예요? 아빠 자동차에 있는 거 속력계예요. 거기에 방향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석에는 속력계도 있지만 속도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속도계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800km/h로 30분 동안 갔다. 뭐 이런 게 표시되어 가지고 세계 지도상에 표시가 돼요. 자, 그래서 비행기에는 속도계가 있고요. 나침판이 있어서 방향이 다 표시되면서 속력과 방향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지도 위에 쭉 나타나게 된다. 속도계예요. 아빠 자동차에는 속도계 없어요. 속력계가 있어요.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velocity인데 영어 단어로는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변위. 아까 변위는 S 벡터니까. 그래서 속력은 V는 T분의 S 이렇게 써요. T분의 S. 속도는 어떻게 쓰냐면은 V 벡터 이렇게 한 다음에 T분의 S 벡터 이렇게 쓸 거예요. 안 써졌어? S 벡터 이렇게. 자, S 벡터 쓴 다음에 T 이렇게. 이건 속도예요. 속도 V 벡터.
그래서 위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으면 아 이거 속도구나. 그 다음에 위에 이동거리 위에 벡터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것은 변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변위가 갖는 방향은 이동 방향을 뜻해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변위가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방향을 표시해라. 단위는 똑같아요. 이동거리하고 단위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시간분의 길이가 되어 있는 거, 미터 퍼 세크, 센티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모두가 다 변위의 단위가 될 수가 있다. 속력의 단위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공식이 많이 나왔어요. 거리, 속력, 시간과 관계, 뭐 거속시라고.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기호로 거리는 S로, 속력은 V로, 시간은 T로 이렇게 표현해서 공식을 만들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썼다시피 V는 이퀄 T분의 S가 되겠죠. 속력은, 속도는 V 벡터는 T분의 S 벡터, 변이라고 읽습니다. 자, 너무 지저분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으로 가서 평균 속력, 순간 속력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프. 자,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럴 때 처음부터 속력이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돼요? 출발할 때 이렇게 해서 점점 빨라져 이렇게. 자, 이걸 지금 100m 달리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쭉 어떤 시간 동안 나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프로 그리면. 자, 그러면 여기 100m가 가까워졌죠. 100m가.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속력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0초부터 출발해서 10초 동안 만약에 100m를 갔다 그러면은 0에서 10초 동안 평균 속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평균 1초에 10m씩 이동했네.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력이란 일정 시간 동안 속력을 의미하는데 우리 그 과학에서는 수학과 다르게 수학에는 X, Y축이라고 하죠. X축, Y축. X축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X, Y 그래프 이렇게 말합니다. X, Y 그래프. 그런데 우리 과학 시간에는, 이제부터 물리 시간에는 Y축부터 이야기해요. 거리를 S, 시간을 T 이렇게 해서 ST 그래프라고 불러요. 거리 시간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는 한국 사람들끼리 통하지만 전 세계에는 ST 그래프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Y축부터 이야기한다. ST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면은 여기다가 S 해가지고 가로 열고 이렇게 단위를 써요. 미터. 여기 X축은 시간 T로 쓴 다음에 초 S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래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ST 그래프, 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두 점 PQ를 직선으로 잇는 기울기, 이것이 평균 속력이에요. 자, 수식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자, V 위에 막대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아니에요. 막대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바라고 표현해요. 바. 이 바가 뭐냐면은 막대기라는 뜻이잖아요. V바 이렇게 해요. V바. 그러면 이것은 평균 속력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 시간에서 처음 속력을 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나중 시간, 여기서 여기를 처음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5초인데 여기가 2초야, 2초. 그러면 5에서 1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시간이 나오죠. 3초 간격이라는 3초 시간 동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모에 이쪽에 T2-T1, T2-T1. 나중 시간 마이너스 처음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은 어떻게 되느냐? X축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여기 D2, D1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S2, S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나중 이동거리에서 처음 이동거리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순전히 이것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S2-S1은 이걸 읽을 때, 세모를 읽을 때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 자, 델타 T분의 델타 S.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 이런 뜻이에요. 자,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거리, 이동거리의 변화량. 이런 뜻이에요. 델타라고 있고요. 이것은 변화량이라고 이해하시라.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쓰면은 T2-T1분의 S2-S1. 자, 이게 바로 뭐냐?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는, 자, 여기에서 점점 100m 달리기 할 때 이렇게 속력이, 이동거리가 점점 이렇게 길어지는데, 이렇게 지금 곡선으로 가는데, 이 T1에서부터 T2까지의 평균 속력, 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은 이 P점과 Q점의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이 PQ의 직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T2-T1분의 S2-S1이 직선의 기울기에 의미한다.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Q 사이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의 그래프, ST 그래프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걸 순간 속력이라고 그러고, 평균 속력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자, 이 사람이 T1일 때 이 순간의 속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T1일 때, 이 T1 시간에 순간 속력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무수히 많이 잘게 쪼개, 이렇게. 무수히 많이. 얼마나 많이 쪼개느냐 하면은, 이 간격이 서로 0이 될 때까지 간격을 짧게 쪼개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간격이 0이 될 때까지 쪼갰을 때에, 그때 이 T1, 이 순간에 이 작은 간격의 시간이 있겠죠. 이때의 기울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겠죠. 너무 짧게 쪼갰으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야. 자, 확대해서 보니까 이 점선이 나와. 그래서 이 점선은 이 점 P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접선. 자, 접선은 이 그래프와 접하는 곳이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간 속력. 그 점에서의 순간 속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무의 시각에서 순간적인 속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쭉 했는데요. 그 선수가 3초인 순간의 속력은 얼마일까?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죠. 3초인 순간. 그러면은 그 사람의 거리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고 나서 그 순간에 그 그래프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의 기울기예요. 자, 그래서 점 P에서 접선의 기울기고요. 수식적 표현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는 지난번에 말했죠. 미분계수로 구하는 거. 수학에서 이제 배울 건데,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 자, 그래서 이것을 극한값으로 표현하면은 리미트, LIM을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는데, 리미트 T2가 T1으로 갈 때 T2-T1분의 X에다가 T2, 이거 함수 값이에요. 자, 이것을 뜻한데, 극한값을 뜻한데, 극한값이란 아주 잘게 쪼갰을 때의 그 기울기 값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VT는 DT분의 DX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는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뉴턴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뉴턴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것은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가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물리학과생들, 물리에서는 X 위에다가 점을 찍으면, 이것은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에서 먼저 미분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현을 물리에서 이제 대학교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 프린키피아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1권, 2권, 3권 이렇게 있는데요. 1권, 2권에서는 이제 미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분, 적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요. 프린키피아 제3권에서 이제 그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 t로 미분하면 힘 F가 나오는데, 그래서 F는 이퀄 MA가 나와. 그런데 또 F라고 하는 거, 이 힘이 만류 인력에서는 뭐 R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는 비례해. 그래가지고 운동의 제1, 2, 3법칙과 만류력의 법칙을 설명해 놨어요.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이. 근데 그게 영어로 써져 있으면 영국 사람들만 읽을 텐데 그게 라틴어로 써져 있어요. 라틴어로. 그러면은 유럽 전체 나라 사람들이 라틴어만 알면은 운동의 제1, 2, 3법칙과 만류력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썼으면 영국 사람들한테만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팔아먹을 수 있었는데 라틴어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유럽 전역의 사람들한테 그 책을 팔아먹을 수 있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만약에 뉴턴이 동양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한글로만 어떤 책을 써놓게 된다면 한글을 아는 한국 사람만 그 책을 읽을 텐데, 예.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으로 말하자면 한자예요, 한자. 한자로 그 책을 써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일본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이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따따따블로 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한국어, 뭐 세종대왕, 여기에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글로벌 언어,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영어. 어떤 소설을 써도 영어로 쓰세요. 그래야지 돈방석이 안 씁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라틴어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는데, 뉴턴이 그 독일에 있는 라이프니츠가 그 라틴어로 쓴 운동의 제1, 2, 3법칙하고 만류력 법칙,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만류력 법칙을 설명하고 운동의 법칙을 설명했거든요. 야, 이런 영국의 이런 해적 같은 새끼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안 좋게 보듯이 독일의 그 대륙이 있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해적이라고 해요, 해적. 그 오고 가면서 해적질에서 먹고 사는 놈들이야. 이렇게 비하하거든요, 서로. 내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고급 수학을 만들어 놨더니, 그리고 말이야, 그 해적질 하던 놈들 좋게 살아라고, 유학원 놈들 몇 놈, 이렇게 몇 명을 갖다가 제자로 삼아서 미적분이 이런 게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줬더니, 이 녀석들이 말이야, 바다 건너 가가지고, 뉴턴한테 알려줘서 뉴턴이 그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썼어. 그래서 내가 미적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말이 자기가 미적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프린키피아, 우주의 원리 이런 거 알 수가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우주의 원리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뉴턴이 그 말을 전해 듣고 발끈했어요. 뭐라고? 나는 그 수학에서 미적분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 도서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미적분이란 게 뭐야? 누가 어떤 놈이 만든 거야? 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먼저 미적분을 만들어 놓으라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정말로 미적분을 만들었다면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봐 하고 라이프니츠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적분 문제를 뉴턴한테 편지로 보내요. 그러면 뉴턴이 진짜로 미적분을 만들지 못했다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뉴턴이 그걸 또 풀어서 편지에 동봉하면 답장만 보내는 게 아니라 물리에서 사용되는 미적분이 있죠. 그 문제를 내 가지고 뉴턴한테 편지로 보내요. 라이프니츠한테. 그래서 독일과 영국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두 사람이 미적분을 서로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왕립학회 회원이잖아요. 뉴턴이. 영국의 왕이 하루는 나와서 야, 요즘 뉴턴은 뭐 하고 사니? 하니까 다른 왕립학회 회원들이 일러 바칩니다. 요즘 뉴턴은요, 독일에 있는 라이프니츠하고 편지 주고받아요. 야, 무슨 뭐 연애 편지 주고받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서로 미적분 개발자라고 난리쳐요. 자기들이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영국의 왕이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배들이, 제자들이,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쳐다보고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냐 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빨리빨리 우주의 원리랄지 이런 걸 알아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들의 후세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미적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 체계를 동시에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개발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라이브니츠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우리 물리 시간에는 뭐죠? 뉴턴이 미적분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 순간속력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 순간속력은 수학으로 말하자면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에요. 그러면 Q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Q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바로 Q점에서의 순간속력이 되겠죠. Q점에서 순간속력, P점에서 순간속력.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의 그 속력계에 나타나는 것은 순간 속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본 순간의 속력이 자동차의 계기판에 60km/h 이렇게 나오고 100km/h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제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여기 지금 변이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림과 같이 세 사람이 A, B, C점에 위치해서 공 던지기를 하고 있다. A가 B에게 공을 건네주고 B는 다시 C에게 공을 건네주었다. 공이 A, B, C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걸린 총 시간은 5초라고 했다. 이래요. 자, 그러면 공이 이동하는 거리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30m 더하기 40m가 되겠죠. 이동 거리는 경로를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공의 변이는 어떻게 됩니까? 공이 이 경로를 따라서 움직였지만 결과적으로는 A한테 있는 공이 C한테 바로 갔잖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최단거리로 이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은 50의 제곱이죠. 그래서 공의 변이는 50m다.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A에서 C 방향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초 동안 평균 속력은 그랬어요. 평균 속력이란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은 5초 동안. 이동 거리는 얼마예요? 70m.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14m/s가 되겠네요. 14m/s. 자, 그 다음에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린가? 5초 동안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평균 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초가 어떻게 돼요? 분모로 가고 5초 동안 변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50m라고 했어요. 50m. 그러면은 10m/s가 되겠네요. 변이는 어디서 어디 방향? A에서 C 방향. 10m/s. 차이를 좀 느꼈죠? 자, 이제부터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요. 진도를 좀 빨리 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영어 단어로는 acceleration. 여러분들 아빠 악셀레이터 밟는다고 그러죠? 가속기예요. TION 대신에 TOR을 쓰는 거거든요. 악셀레이터 뭐예요? 가속기. OR이 붙었으니까 기계 장치죠. acceleration 가속도인데 그 기호를 사용합니다. A. 그러면 가속도는 벡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가속도는 A 벡터 이렇게 씁니다. 가속도는 A 벡터.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에 이게 물리적인 의미예요. 단위 시간은 1초를 말하죠.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지?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속도의 증가량 또는 속도의 감소량을 말해요. 방향 변화를 포함한다. 방향. 그래서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은 속도의 변화 방향이 바로 우리 가속도 방향이 되는데, 즉 힘의 방향을 의미해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대로 가속도가 방향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직선 운동 1차원의 경우는 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그래서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이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한쪽 방향이니까 여기 있는 이게 지워져도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그냥 A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가속도가 플러스면, 자, 이쪽 방향이 가속도가 플러스라면 이 반대쪽 방향은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쪽 방향이 플러스라면, 그래서 이제 처음 속도와 방향이 같으면, 가속도가 처음 속도와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가속도, 처음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표기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다 보면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러면은 속력이 감소했다라는 걸 뜻하고, 가속도를 계산했더니 플러스가 나왔어. 그러면 속력이 증가했다라는 걸 뜻해요. 자, 그 다음에 참고 1. 속도가 변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그래서 가속도하고 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가속도는 단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도 있지만, 뉴턴의 운동체 2법칙에서 가속도는 질량 1kg이 있는 물체에 1N의 힘을 작용시켰을 때 물체가 갖는 속도 변화량의 1m/s 제곱이라고 하는 정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를 계산할 때는, 가속도는 어떤 물체가 직선 운동해요. 왜? 방향을 표시하기 싫어. 방향이 한쪽 방향이야. 그러면 직선 운동일 때, 처음 속도를 V0, 나중 속도를 V1인데, 왜냐면은 V0, V1, V2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만 갖고 할 때는, V0와 V1을 갖고 할 때는 이것을 생략을 해요. V1이 아니라 V 이렇게 여기 1이 생략이 돼요. 1이 생략이 돼요. 그래서 처음 속도를 V0 또는 처음 초자가 있거든요. 한자에.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학교에서 처음 갔던 학교가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처음 초자인데 이걸 초속도라고 얘기해요. 초속도. 이걸 종속도, 나중속도 뭐 이렇게. 그래서 나중속도를 처음 속도를 V0. 그러면 속도 변화에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 가속도는 우리 조선말로 쓰면 속도 변화에 걸린 시간 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그래서 가속도는 공식이 어떻게 쓰느냐? t분의 시간 t분의 v-v0 이렇게 씁니다. 아까 여기 처음에 가속도의 또 다른 정의에서 여기 1kg이 어쩌고 나왔던 거 있죠? 여기 보면은 뉴턴의 운동호 제2법칙에서는 가속도는 m분의 f예요. m분의 f. 자, 그래서 가속도는 지금 오늘 배우게 될 것은 이거 첫 번째 것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A는 t분의 v-v0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러면 속도가 증가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와 같은 방향이에요. 속도가 증가할 때는 가속도와 속도가 같은 방향. 그런데 감소할 때는 서로 반대 방향이 돼요. 그래서 직선상의 속력만 변화할 때는 속력의 차이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만 계산하는데, 만약에 플러스를 오른쪽 방향으로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제를 한번 볼까요? 두 그림에서 여기 이 차 처음에 보세요. 처음 속도가 20m/s인데 그 다음 나중 속도를 보니까 30m/s야. 속력이 점점 빨라졌어. 시간은 5초야. 그러면 5초 동안 여기 시간이 나와 있죠. 30에서 20을 빼니까 10m/s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2m/s 제곱인데 부호가 얼마가 나왔냐면 플러스가 나왔어. 플러스는 생략하잖아요. 아, 속력이 증가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처음 건. 근데 여기는 점점 느려지는 거 봅시다. 처음 속도가 40이고 나중에 20m/s야.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도 5초 간격이네. 10초에서 15초니까. 그러면은 5초 동안 나중 속력이 20, 처음 속력이 40 이렇게. 그러면은 20m/s 제곱을 5초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4m/s 제곱으로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40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나와. 그럼 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뭐냐? 이 처음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반대 방향의 가속도. 그래서 점점 느려진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의 방향 변화 시, 속력과 방향 변화 시 방향을 고려할 때 화살표를 이용하는 방법, 벡터의 차, 이것은 물리학 2에서 배워요.
지금 물리학 2에서 다시 이걸 배우니까 우리는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만 공부해야 되겠다. 자,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이 표준 단위예요. 응용 단위로는 뭐 유도 단위, 응용 단위라고 하는데 센티미터 퍼 세컨 제곱이 있으면 돼요. 길이 퍼 시간의 제곱인 모든 단위 사용 가능. 킬로미터 퍼 아워의 제곱 뭐 이렇게도 써도 돼요. 자, 근데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기술로는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알아두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속력과 운동 방향의 변화를 가지고 속도 변화량을 한번 봅시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는 속력과 방향이에요. 그러면 속도가 변하려면은 속력만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만 변할 수도 있고, 또는 동시에 변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운동호 분류해가지고, 뭐 에스컬레이터, 뭐 컨베이어 벨트, 무빙 워크, 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속력의 빠르기는 일정해요. 운동 방향은 또 일직선이에요. 변함이 없어. 그럴 때 이것을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속력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운동 방향이 변해버려요. 속력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걸 등속 원운동이라고 그래요. 회전 목마 같은 거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은 일정한데 속력이 변해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그래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빗면의 운동, 자유낙하하는 운동, 떨어뜨린 물체가 자유낙하죠. 그 다음에 속력이랑 운동 방향이 동시에 다 변하는 거. 이거 진자의 운동, 시계추 또는 포물선 운동. 이거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포물선 운동.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영상을 잠깐 보면서 높은 곳에서 스릴 넘치는 스피드를 즐기는 번지 점프. 떨어지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한편 목마에 사람을 태워 빙글빙글 돌리는 놀이기구인 회전 목마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원 궤도를 그리며 회전하므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변한다. 그렇다면 야구 경기에서 타자가 비스듬하게 차올린 야구공의 속력과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될까? 날아오르는 야구공을 야구 선수가 힘껏 차올리면 야구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이때 야구공의 속력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수평 방향으로 야구공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한다. 하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야구공이 위로 올라갈 때에는 속력이 감소하고 아래로 떨어질 때에는 속력이 증가하여 속력이 계속 변하게 된다. 또한 야구공의 운동 방향은 포물선의 접선 방향이 되므로 운동 방향도 매 순간 변하게 된다. 즉, 비스듬하게 차올린 야구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며 운동하는 동안 속력과 운동 방향은 모두 변한다. 이외에도 곡선 경로를 왕복 운동하는 시계추, 바이킹, 그네 역시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고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빈칸을 채워 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시간은 여기에서 종료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가속도에 대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공식을 증명하고 그래프를 이해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계된 문제들도 굉장히 수능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